안녕하세요. 언더칠산 구독자 여러분. 앞으로 매주 수요일 11시에는 제가 유재화의 즉법 즉설이라는 코너로 여러분 찾아뵙기로 했습니다. 이제까지 많은 정치 현안들을 위주로 다뤘는데 사실 요새는 법률을 알지 못하고는 정치를 읽기가 굉장히 어려운 세상이 됐잖아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제가 또 변호사 아닙니까? 그래서 법률가의 관점에서, 변호사의 관점에서 정치 현안을 읽어주는 코너를 선보이면 참 좋겠다. 그러면 구독자분들한테 많이 유익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주 이 시간에는, 그때그때마다의 정치 현안을 변호사의 시각으로, 법률가의 시각으로 전해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일화인데요. 최근에 그 이재명 후보의 사법 리스크 관련해서 무슨 형사소송법 개정안이니 공직선거법 개정안이니 이런 말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다들 뭔가 이재명 후보의 민주당이 뭐 언제나처럼 뭔가 이상한 짓을 또 입법권을 가지고 하나 보다 이 정도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오늘은 그것이 뭐가 문제인지, 왜 한동훈 대표님은 이게 권력으로 입법권으로 정치 깡패 짓을 하는 것과 똑같다고 얘기했는지 한번 좀 심층적으로 분석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재명 후보는 본인의 사법 리스크가 있습니다. 모두가 아시죠? 그 사법 리스크를 회피하기 위해서 본인의 그 입법권, 권력을 활용해서 여러 겹의 방어막을 쳐놨습니다. 크게 두 겹의 방어막을 쳤는데요. 그 첫 번째가 바로 형사소송법 개정안입니다. 대통령 당선 시에 형사재판이 중단되게 하는 그런 형사소송법 개정안이죠. 근데 만약에 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불발된다.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대비책을 또 하나 또 마련해 놨습니다. 그게 바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를 개정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입니다. 이렇게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경우 지금 민주당이 법사위까지 다 통과해 놓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제 국회 본회의 의결만 거치면 바로 법률안으로 지금 국회 입장에서는 이제 확정되는 그런 상황에 이른 겁니다. 아마 이재명 후보가 만약에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면 민주당은 아마 그 즉시 이 두 가지 개정 법률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직선거법 개정안, 아까 허위사실 공표죄를 바꾸는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게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설사 그 대통령 당선 시에 형사소송이 멈추는, 그게 좌절된다 하더라도 결국 면소 판결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유죄 판결을 절대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의 방어막을 겹겹이 쳐놓고 있는 것이죠. 이걸 두고 한동훈 대표는 얼마 전에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습니다. 이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입법권을 가지고 하는 깡패짓이고 희대의 악법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 이유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헌법 11조에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이렇게 해서 헌법상의 평등 원칙, 그리고 기본권 중 하나인 평등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해야 되는데 이재명 후보라는 특정인에게만 유리한 선거법 개정, 형사소송법 개정은 누가 봐도 평등해 보이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체가 아까 말씀드렸던 헌법 11조가 규정하고 있는 평등 원칙에 위반한다고 해서 위헌이다. 이렇게 한동훈 대표는 얘기한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헌법재판소도 멋있는 말을 좀 했어요.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개별 사건 법률 금지의 원칙, 개별인 법률 금지의 원칙. 이게 뭐냐면 어떤 특정인 또는 특정 사건에만 적용되는 법률을 말하는 거예요. 그 금지 원칙은 법률이 일반적으로 적용되어야지 어떤 개별 사건에만 혹은 어떤 특정인에게만 적용돼서는 아니 된다라는 법 원칙으로 헌법상의 평등 원칙에 근거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되고, 그 기본 정신은 입법자에 대해 기본권을 침해하는 법률은 일반적인 성격을 가져야 한다는 형식을 요구함으로써 평등 원칙 위반의 위험성을
입법 과정에서 미리 제거하려는 데 있다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려운 말이지만 결국 무슨 얘기냐면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해야 되는데 어떤 특정 사건이나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그런 법률은 모든 국민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법률이 아니기 때문에 평등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높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고 특히 그게 어떤 특정인에게만 적용되는 법률 개정안이고 그게 또 하필이면 그 특정인에게 유리하게 예를 들어서 유죄 판결을 안 받고 면소 판결을 받는다든가 대통령이 당선된다고 하더라도 재판을 받아야 되는데 재판을 안 받게 한다든가 하는 그런 특정인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그 법률 개정안이 적용되면 그것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그런 헌법상 평등 원칙에 위배된 것이니까 위헌이라는 취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 민주당은 크게 두 가지로 반박을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제 그 방송에 다녀왔어요. 방송에 다녀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의 민주당의 하는 행태, 그러니까 입법권을 활용해서 이재명 후보의 개인 사법 리스크를 회피해주는, 방탄해주는 이런 민주당의 행태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비판을 했죠. 그러니까 그 방송에 같이 나온 민주당 패널이 있었습니다. 민주당 패널이 하는 말이 그것은 이재명 후보를 위해서 이재명 후보에게만 적용시키기 위해서 형사소송법이나 뭐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만드는 게 아니다. 그게 아니고 이재명 후보라는 이 하나의 사례가 계기가 돼서 동기가 돼서 공직선거법 개정, 뭐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나아간 것일 뿐이다. 그러니까 그걸 평등 원칙 위반이라고 하고 뭐 법 앞에 평등에 어긋난다고 그렇게 얘기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게 뭐 예를 들어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민식이법이나 뭐 구하라법, 윤창호법 또 얼마 전에 대전에서 불행한 일이 있었죠. 대전에 있는 한 초등학교에서 초등학생이 피살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하늘이법 같은 게 이제 발의가 많이 됐는데요. 이런 것처럼 이재명 후보라는 개인의 어떤 개인적 고난, 이게 하나의 계기, 모티브가 돼서 공직선거법 개정이 이루어지고 형사소송법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는 논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법 같다는 거죠. 근데 뭐 맨 처음엔 뭐 그럴듯했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민식이법만 해도 그게 이제 학교 초등학교 주변의 교통사고였거든요. 그래서 스쿨존이라는 게 입법화되고 굉장히 엄하게 이제 처벌받는 그런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만들어졌는데 그게 민식이법입니다. 구하라법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자녀를 양육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가 상속을 받으려고 할 때 그 상속을 못 받게 하는 그런 법이 또 구하라법이었죠. 윤창호법,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엄하게 처벌하겠다는 그런 법입니다. 하늘이법, 학교 내에서의 안전 문제를 더 엄하게 우리가 안전을 보장해야 된다라는 취지로 입법화되려고 하는 그런 법들이죠. 이런 법들은 다 피해자가 있습니다. 이 피해자의 안타까운 고난, 안타까운 사연이 있습니다. 그걸 그 피해자 개인의 고난으로 국한시키지 않고 이거를 사회적 자산으로 승화시키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민식이법, 뭐 구하라법, 윤창호법, 하늘이법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재명 후보의 경우가 그렇습니까? 이재명 후보의 이 이재명법이라고 할게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든 허위사실 공표죄를 개정하는 거죠. 또 뭐 대통령 당선 시에 형사재판을 멈추게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든 이 이재명법은 개인의 어떤 안타까운 시련이나 고난을 사회적 자산으로 승화시키는 걸까요? 그거는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했던 어떤 허위 사실, 적시에 관해서 선거의 공정성을 해왔다고 해서 우리가 지금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하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판결을 했죠.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그게 하나의 어떤 이재명 후보라는 사람 개인의 고난, 개인적 시련으로 이거를 치환시켜서 이걸 계기로 이재명법을 만들어야 된다는 논리는 마치 민식이법, 구하라법, 윤창호법, 하늘이법과 같이 이재명 후보 개인도 어떤 사회적 사건의 안타까운 피해자라는
그런 인식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그런 인식이 깔려 있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를 피해자화시키는 일종의 교묘한 프레이밍이 거기에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피해자의 안타까운 사연을 그 피해자한테 국한시키지 말고 사회적 자산으로 승화시켜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를 바꿔버리고 대통령 당선 시에 형사재판을 받아야 될 걸 그냥 멈춰버리는 그런 법률안을, 그런 이재명법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거죠. 이게 너무 좀 앞뒤가 안 맞는 그런 견강부회 같은 논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의 민주당이 제기하는 반박 논리는 뭐냐면, 이 법은 이재명 후보 개인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처분입법, 어떤 특정 사건이라든가 특정인에게만 적용되는 그런 법률이 아니다.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일반적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 헌법상의 평등 원칙 그걸 논할 계제도 안 된다. 이게 이제 민주당의 두 번째 논리입니다. 근데 이 논리는 타당한 측면은 있어요. 사실 실제로 이 공직선거법에 뭐 허위사실 공표죄를 개정을 하면 이게 이재명 후보만 무죄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이와 관련된 행위라는 그 누구도 처벌받을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건 이재명 후보만을 위한 법은 아니고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법은 맞아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게 더 악질적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재명 후보라는 한 개인, 이게 국민에게 유리하게 법을 만들기 위해서 이 사법 시스템 전체를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이재명 후보라는 한 개인의 사법 리스크를 무마하기 위해서 대한민국의 형사사법 시스템을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걸 무너뜨리는 겁니다. 오히려 이재명 후보 개인에게만 유리하다면 그냥 그거는 뭐 처분입법이라 그래서 헌법상 평등원칙 위반에 해당할지 여부만 다투면 돼요. 그런데 이건 이재명 후보 개인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소위 이재명법이라는 게 만들어지면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법이 생기는 거예요. 그 법을 만들게 된 계기는 이재명 후보 때문이지만 그로 인한 그 법의 효과, 그 법의 영향은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에게 미친다는 거죠. 깊은 고민도 없이 하나의 법률을, 하나의 형사 처벌 규정을 이렇게 바꿔도 되는 겁니까? 이재명 후보 개인을 살리기 위해서 대한민국 전체 사법 시스템을 무너뜨려도 되는 건가요? 더 악질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재명 후보를 가리켜서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위험한 인물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재명 후보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위험한 인물인 이유는 이분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공적인 권력을 개인의 이익을 위해 사용한다는 데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민주당은 국회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 입법권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신성한 공적 권력이죠. 그런데 그 공적 권력을 활용해서 이재명 후보의 개인의 방탄을 위해 사용해 왔습니다. 이제까지. 예를 들어서 헌법상의 불체포 특권을 가지고 있죠. 국회의원은. 근데 이재명 후보 불체포 특권 포기한다고 해놓고 결국 본인한테 영장 청구 들어오니까 포기하지 않고 국회에서 그 영장에 대한 동의 여부를 의결받았어요. 뭐 결국 기각되긴 했지만요, 법원에서. 그러니까 그것도 이재명 후보의 방탄을 위해 헌법상 불체포 특권을 활용한 사례죠. 뿐만 아닙니다. 이재명 후보를 수사한 검사를 탄핵하고 그리고 감사원장도 탄핵하고 이재명 후보에게 불리한 판결을 한 대법관과 대법원장에 대해서 탄핵한다, 특검한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국민이 그러라고 민주당 국회의원들을 뽑아준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재명 후보의 민주당은 국민으로부터 받은 그 엄중한 공적 권력을 이재명 후보 개인의 사법 리스크 회피를 위해 쓴다는 겁니다. 공사 구분이 안 되는 거죠. 공사 구분이 안 되면 굉장히 위험한 일이 생깁니다. 그 어마어마한 공적 권력을 개인의 이익을 위해 혹은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용하기 시작하면 굉장히 위험한 일이 생깁니다. 게다가 지금 이미 입법부는 민주당에 의해서 장악이 된 상태죠. 그리고 사법부도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국민의 인권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사법부도 얼마 전에 이재명 후보의 파기환송심 그 재판 진행을 대선 이후로 미뤄가면서 굴복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제 남은 건 입법, 사법, 행정밖에 없어요. 이 행정마저 이재명 후보라는 한 사람의 손에 다 떨어지면, 입법, 사법, 행정이 이재명 후보라는 사람의 손 위에 다 놓여지면, 그리고 그 권력을 이재명 후보, 그리고 그 이재명 후보에 의해 장악된 민주당은 한 개인을 위해 사용하기를 서슴지 않는다면 그 대한민국은 정말 위험한 나라가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결국 이 이재명 후보의 민주당은 일명 이재명법, 그러니까 공직선거법 개정안, 그리고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해서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력으로 깡패짓하는 것과 다름없다는 말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많은 분들이 아니 대체 이재명 후보의 민주당이 이런 법률 통과시키는 건 뭐가 문제야?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냥 그건 권력 가지고 깡패짓 하는 거야. 이렇게 하지 마시고 세밀하게 반박해 주세요. 아니 그건 이재명 후보 개인한테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모든 국민한테 적용되는 거잖아.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그러면 그게 더 위험한 거 아니야? 이건 이재명 후보를 위해서만 만든 법이 아니라 이재명 후보가 하나의 계기가 돼서 동기가 돼서 만들어지는 법률이야. 얘기하자면 아니 그게 민식이법이나 구하라법이나 윤창호법이나 아니면 하늘이법과 같단 말이야. 이재명이 피해자야? 이렇게 반박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위험한 사람, 피해자가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권력을 가진 사람을 견제할 힘을 달라고 설득해 주십시오. 얼마 남지 않은 대선, 그게 우리 국민의힘에서 함께 하고 계신 우리 동료 시민들께서 서로 힘합쳐서 해주실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즉법즉설은 처음이었는데 이렇게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짧았지만 앞으로 여러 가지 정치 현안들을 변호사의 시선으로, 법률가의 시선으로 명쾌하게 풀어보는 그런 시간을 계속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언제나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 이거는 저희 언더칠삼에게 큰 힘이 된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후원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즉법 즉설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